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그냥 엄청나게 큰 은행 이 정도겠죠. 근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이 거대한 금융제국의 심장부에는요, 미국 현대사를 통째로 바꾼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 그리고 꿈과 환상의 나라 디즈니랜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지갑에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신용카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바로 한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 다루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대 미국을 만들어낸 그 비전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 바로 과거입니다. 오늘날의 이 거대한 제국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뿌리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람, 창업자 아메데오 지아니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철학은 딱 한마디, 서민들을 위한 은행이었어요. 이게 지금 들으면 뭐 당연한 소리 같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땐 은행들이 오직 부자들만 상대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행 문턱커녕 근처에도 못 오던 평범한 이민자, 노동자들에게 우리 은행으로 오세요 하고 손을 내민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철학은 정말로 역사가 됐습니다. 1904년 이민자들을 위해 뱅크 오브 이탈리아라는 이름으로 작게 시작해서요.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됐을 땐 길바닥에 널빤지 하나 놓고 사람들에게 복구 자금을 빌려줬어요. 그러다가 1958년엔 지금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의 원조격인 뱅크 아메리카드를 세상에 내놓았죠. 이게 완전 대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98년, 2008년 아주 굵직한 인수합병들을 거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은행이 월스트리트를 지배하는 지금의 거대한 제국으로 완성된 거죠. 자, 그렇게 100년의 역사를 지나온 지금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거대한 금융백화점이라는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없죠. 개인 고객부터 전 세계 초거대 기업들까지 모두가 찾는 4개의 아주 강력한 엔진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진짜 힘은 이 4개의 엔진이 기가 막히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데 있어요. 마치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은 것처럼 한쪽 사업이 좀 부진해도 다른 쪽에서 바로 받쳐주니까 웬만한 경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어떤 엔진들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엔진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소비자 금융이에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예금하고 대출받고 카드 만드는 바로 그 업무죠. 말 그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객 수가 무려 7천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훨씬 많죠? 이 엄청난 고객 기반이 있으니까 다른 은행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엔진은 바로 자산 관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자들의 돈을 굴려주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인수한 전설적인 이름 메릴 린치가 바로 이 사업부입니다. 이쪽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관리 수수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정말 든든한 캐시카우, 그러니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굴리는 돈이 얼마냐면요. 약 3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5천조 원이 그냥 넘어갑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웬만한 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큰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엔진은 이제 월스트리트의 진짜 선수들이 뛰는 무대입니다. 글로벌 뱅킹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초거대 기업들한테 M&A 자본을 해주거나 수조 원대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요. 글로벌 마켓은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투자은행의 모습이죠. 자, 과거와 현재를 봤으니 이제 제일 중요한 미래로 가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룡 같은 은행이 과연 미래의 파도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놓은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기술,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이죠.
전략을 보면 아주 똑똑합니다. 에리카라는 AI 챗봇을 이용해서 인건비 같은 비용은 확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이고요. 또 이미 5,900만 명이 쓰고 있는 모바일 앱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아예 디지털 세상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은행 쪽은 앞으로 가장 돈이 될 기술, 미디어, 통신 분야, 즉 TMT 쪽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낡은 은행이 아니라 금융 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관점을 싹 바꿔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산다면 그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인 7천만 명이 고객이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면 당연히 돈을 잘 벌 수밖에 없고요. 또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은 사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거든요. 예금 이자는 찔끔 올려주면서 대출 이자는 확 올리니까 그 차익, 예대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엔진이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또 번 돈을 주주들한테 잘 나눠주는 걸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거대한 제국을 한순간에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역시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 경제가 망가지면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기업들이 쓰러지겠죠? 그럼 은행은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 갑자기 금리가 뚝 떨어져도 수익이 줄어들고 정부가 더 강한 규제를 내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무섭게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들과의 경쟁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서민을 위한 은행으로 시작해서 월스트리트의 제왕이 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들의 다음 역사는 과연 월스트리트의 노련한 금융맨들이 계속 써내려갈까요?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똑똑한 알고리즘이 새로운 주인공이 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이 거대 제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